삼법인과 무아, 재행무상, 재본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과 함께 사법인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삼법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에 연해서 중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본무아, 그러니까 재행무상, 이 재행무상과 재본무아는 표리관계이죠. 재행무상은 일체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 유전해 나간다는 말인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 그러니까는 인연에 의해서 모여진 모든 유의법의 본성이지만은 변화해 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행. 재행, 재행, 재행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은 항상 하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다. 항상 변화 유전해 나간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재본무상이라고 하지 않죠. 존재를 연속적으로 볼 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법이라고 하지만은 역시 이 둘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다. 재행무상, 재본무아, 이거는 연기의 연속적이고 전체적인 본연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은 모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명제는 이 붓다의 대전제인 것이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면 동시에 나의 것도 없죠. 내가 없는데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우리가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도 또 한 거죠. 이렇게 존재는 유전하는 것인데, 항상 흘러 변해 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누가 그것이 변화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하나의 고정적인 것으로 붙들려고 집착하게 되면은 일체계고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그냥 고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성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형성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죠? 변화한다. 이게 시간 차이만 있겠죠. 인간보다 지구는 수명이 훨씬 길 것이고, 하루살이보다 인간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긴 시간을 유지되는 것이고, 근데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형성된 것은 변화한다. 여기에 열려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죽음에 열려 있어야 삶을 즐길 수 있고, 불행에 열려 있어서 행복을 즐길 수가 있고, 불행을 싫어하면서 행복을 원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행복도 행복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다가 끝나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지나치게 안정하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불안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재행무상이다 또는 재본무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아, 즉 고정적 실체 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건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붓다의. 그러니까 이 나가 없다, 그죠? 나가 없다. 근데 그냥 나가 없다 아니고 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아라고 썼지만은 무아라고 적고 비아라고 읽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욕망, 소유적 사고로 고집하는 아를 부정할 수가 있죠. 그건 내가 아니다. 그죠? 그것은 내가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간단한 비유로 병은 무한정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뭐라고 규정하냐면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그죠?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고는 사고, 팔고, 108번에 온갖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니르바나 열반은 그 모든 것이 소멸된 것이죠. 그러니까 병명은 무한정이지만은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시피,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유의법들은 인연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이 이 삼법인에서 이야기하는 재행무상이다, 재본무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 나 자신 현실 그대로 본다면 최소한 성장하고 변해 간다는 사실, 1년 전에 10년 전에 나가 지금의 나와 다르겠죠. 고정된 자신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도 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정지적이고 불변한 것으로 보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정적인 자아를 상정하는 것에서부터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본인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또 부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제에서 이야기했던 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 우리가 사람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육체,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함, 그 의식 속으로 어떠한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내부의 형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표상 작용들. 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능동적인 것 내지는 잠재적인 마음의 의지 작용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별, 그러니까 인식하는 판단이나 이런 작용들. 나는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렇게 보아서 사제를 간단하게 다시 본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사제가 무엇이냐? 사제는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4가지 단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 과정이다. 왜냐하면은 깨달음만이 정신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병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이 없어진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과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거기에는 나 자신부터 또는 타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에서 첫 번째가 고제라고 이야기했죠. 결론 고. 원인이 뭐냐? 집. 이제 이렇게 되는다라는. 근데 우리가 지금 재행은 무상이다, 제법은 무하다, 또는 여기에서 사제에서 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를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나 자신이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과 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전환점이죠. 우리가 도의 시작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어떤 고통,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고통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를 살펴서 본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한 내공을 가진, 말하자면 수행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라든지 정신 건강을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이게 되고 나면 무엇이냐? 결국은 재행무상 재법무화에서 방금 짧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 아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원인들을 통제하고 삼가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인과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지에서도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했던 집제, 집성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원인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불러일으킬지를 자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이러지를 못하고 재행이 무상한 줄을 모르고 제법이 무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모두 다 나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몸과 말과 뜻, 그러니까 이 신구의 이 삼업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세 번째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했던 것이 사제에서 그 멸제라고 이야기했죠. 니르바나. 이 삼업의 뿌리는 그러면 결국 탐진치, 탐욕, 그 다음에 분노, 화내는 것,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독이 고통을 일으키는 집착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삶이 괴로웠는데 원인이 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이상치가 뭔지를 알았으면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나 자신과 외부 대상, 외부 세계의 실제를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도제이다라고 사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8가지 올바른 길, 8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정견, 정사, 또는 정사라고도 하고 정사유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말이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의 어떤 그 트레이닝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8정도, 뭐 8개는 그거다.
그러면 정도,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냐?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다른 일을 위해서 유익하고 조화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좋고 나쁜 이원성이 아니라 그와 그러한 두 극단을 초월하는 중도의 의미.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팔은 그거였고 정은 방금 이야기를 했고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행위.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실천을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의 의미다. 그러면은 중도다,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체 현상, 외부 세계나 나 자신을 포함해서 실제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뭐 이거는 일단은 고집 멸도 가운데 집이죠. 집에서 벗어나야만 입장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외면하고 이런 그 입장을 초월해서 나와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명상을 하고 집중하게 되면 이런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손가락이 있단 말이죠.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몸속으로 손바닥으로 연결되고 내 몸으로 연결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별개로 독립된 것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중도, 그것이 팔정도라고 하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그 결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고정된 것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면 성장은 정지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성장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연기되어서 이루어진 가의 부정을 통해서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인 줄 모르고 요즘 같은 바이러스인 줄 모르고 함부로 덥석덥석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몸의 병으로 나오듯이 이 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는 그 무아와 무상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자꾸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일체는 다 고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나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추호라도 있다면 나타날 수 없는 것.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건강은 정의할 수가 없다. 왜? 병은 천태만상이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다, 제법이 무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해탈이 이룰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우리가 욕망의 불은 자연스럽게 꺼지는 거겠죠.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사르트르는 자유를 소유격으로 본 거죠. 그죠? 나의 자유죠. 나의 자유.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나의 자유가 되어버리면은 말하자면은 고집멸도 가운데 이 집이라고 하는 집착, 그죠? 이 집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유라는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유는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의 병은 소멸되어진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제 이야기되어 있는 무아라고 하는 이 말을 무아라고 적고 비아라고 읽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해석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그죠? 두통은 내가 아니죠. 두통은 내가 아니야. 그 다음에 복통도 내가 아니고, 이 병은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진정한 참다운 내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비아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인격을 유동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냥 뭐 내가 없다 이런 허물론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아 그 자체도 집착하는 것은 무아설에도 어긋나니까. 그래서 무아라고 적고 일단 비아라고 이해를 하면 이 말의 이야기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객관 세계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실체도 아라고 하는 아가 아니다. 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사지에서 말했던 집을 깨트리게 되고 진짜 나를 찾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건강한 나를 찾게 되는 방편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는 비아이다, 내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이 아집, 그죠? 아집을 버리라고 하는 실천적인 성격. 버리라고 해서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뭐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꿈에 우리가 달나라에 가 있었다라고 해서 깨고 난 뒤에 달나라에서 지구로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냥 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나는 한 번도 내가 자는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에서 달나라에 가 있다고 해서 깨고 난 다음에 되돌아올 이유가 없듯이 아집을 버리라고 하는 것도 알면은, 그죠? 그래서 고다 왜 집 때문에 멸한 상태가 있다. 왜 정견에서부터 정정에 이르기까지 팔정도를 통해서 나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무아, 비아, 삼법인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 메난드로스 왕과 나가세나 스님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메난드로스 왕이 이 나가세나 스님이 옆에 있는 마차를 보고 왕이시여 이게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마차다. 그럼 바퀴를 떼서 왕이시 이게 무엇입니까? 바퀴다. 바퀴에 굴대를 빼서 이게 무엇입니까? 굴대다. 이 마차의 의자를 가리키면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의자다. 뚜껑을 가리키면 그건 지붕이다. 왕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에 마차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마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과 재범무아. 이것은 연기되어 이루어진 어떤 가아인 것이지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비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삼법인과 무아라고 적고 비아라고 읽는다. 그래서 석존이 이런 형이상학적 입장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아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감수하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이 벗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친 경우이죠.